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온 후 원주 치악산 자락에 둥지를 튼 도예가 부부가 있습니다. 흙으로 삶과 일상을 빚어내는 도예 부부 이준우, 서원주 씨를 만나봅니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의 영상시사회 그 두 번째 이야기.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만든 영상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담아낸 청춘들의 리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등산의 꽃이라 불리는 겨울 산행. 그러나 겨울 산행을 할 땐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등반 코스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조난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다양한 꿀팁들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6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소환인데요. 용석 씨, 소환이 어떤 날이죠? 자, 소환 절기 23번째 절기고요. 말 그대로 작은 추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환 무렵이 가장 춥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날씨는 생각해보면요. 막 영하로 쭉 떨어져서 엄청나게 춥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좀 포근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나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네. 대신에 눈과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 시작된 눈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다가오는 수요일까지 내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죠. 네, 오늘 내린 비가 얼게 되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걸으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나 운전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리고 달리는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강원 365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다짐한 게 있는데 네. 올해는 좀 더 방송 욕심을 좀 내볼까 해요. 욕심을 더 어떻게 내신다고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웃음 또 행복한 소식을 네.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심혜인 리포터가 될 테니까요. 네, 올 한해도 응원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방송 욕심도 좋고 예.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예, 좀 약간 웃기려고. 있어요. 조금 개그 욕심 있어요. 많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의 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전통의 미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네. 무엇보다도 한옥. 한옥. 그 처마의 그 네. 아름다움 아름답죠. 있고 비화도 아름답고 오. 특히 한복의 그 색상 오. 또 한국화 네. 뭐 순흑담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뭐 한국의 미를 설명하는데 뭐 손색 없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답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없어요. 네네. 힌트는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 이 흙이요? 힌트를 듣고 네. 눈치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이 맞는지 화면을 통해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요, 소박한 철학이 담긴 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자 작품들. 요즘 점차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 예술 작품이 되고 있죠. 여기 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바로 이준우, 서원주 씨 부부. 지금부터 흙으로 말하는 이 도예 부부의 예술 이야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원주시 흥양리에 자리한 한 도예 공방입니다. 공방에 들어서니 먼저 다양한 도자 작품들이 반기는데요. 오, 차분하면서 이 질박한 그런 인위적이지 않은 재료 본연의 멋을 그대로 살린 모습이 다 나타나네요. 제가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참 뭔가 이렇게 편안하면서 네. 깊은 담백한 멋이 있지 않나 아, 싶습니다. 맞아요.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나 봐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네. 오늘 이 도자기로 네. 밥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네.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네. 제가
흙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 흙 준비부터 네. 좋습니다. 이 흙을 발로다 밟아서 꼬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게 꼬막, 미는 먹는 꼬막이 방법을 아닌가 통해서 흙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토량기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바로 나오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토량기를 이용해 흙반죽을 쉽게 빼는 작업인데요. 미세하게 분쇄된 흙반죽을 기계를 이용해 흙 속의 공기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압축시키는 거라고 해요. 대형 가래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저런 모습 처음 보는 광경인데 뭐 집 기둥 하나 정도는 거뜬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성형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취향에 따라 원하는 모양으로 빚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거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주전자 만들고 있습니다. 주전자요? 오, 눈치를 여자친구분요? 보시네. 머그컵 만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주전자랑 머그컵이랑 크기가 똑같은데. 한 잔에 담아 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너나 드시려고. 예. 오, 이렇게 만들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대로 배우고 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만큼 좀 집중도도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매력을 느끼셨구나. 여자친구분은요? 좀 어떠세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저도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아요. 작품을 만들다 보니 흙의 재미를 조금씩 느껴갈 수 있는데요. 조물조물 빚으면 빚을수록 어릴 적 동심과 함께 따뜻한 감성도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거 만들 때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되면 뿌듯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아요. 과거에 80년도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다 이 방법으로 흙을 준비를 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치대는 방법이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왜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고수하시는 거예요? 소량으로 작품 준비하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거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 예. 그렇죠. 이거 시작부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손자국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공기를 더 빼줘야 되는데 이런 데 보면 이제 네. 공기가 더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더 들어간 거죠. 좀 망한 것 같은데. 네. 네. 다시 공기를 빼내기 위해 흙을 꼭꼭 다지는데요. 자, 이렇게 고운 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머그컵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가지고 네. 얘를 만두 빚듯이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기. 네. 그래서 펼치기만 하면 접시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좁혀주시면 이러한 형태가 돼요. 깊이가 움푹하게. 그렇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드는 기법을 핀칭 기법이라고 해요. 핀칭 기법. 자, 그렇게 해서 가운데서부터 만두 빚듯이. 그렇죠. 머그컵이 되려면 크기가 커야 되겠죠. 네.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 코일링이라고 하는데, 코일링. 네, 그 방법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쌓기를 해볼게요. 네. 코일링 기법은 도의 가래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점토를 둥글고 길게 말아서 토개고 합쳐 오브제를 창작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이 도예를 언제부터 좀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를 선택할 때 네. 요공예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년이 좀 넘었겠죠? 와, 30년 동안 이 도예를 꾸준히 하신 거예요? 네네. 뭐 대체 이 도예의 매력은 뭐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도자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흙이라든가 유약이라든가 불에 대해서 내가 정의 내렸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자기의 깊이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네. 까면 깔수록 네. 계속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이준우, 서원주 씨 부부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다녀온 뒤 공방을 열어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흙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철학을 담아내며 늘 새로운 것을 발견, 창작해 나가고 있죠. 또한 누구나 쉽게 찾아 배울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들어 도예 문화의 대중화를 조금씩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물레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손을 놔보세요. 저기요, 흙 좀 더 갖다 주세요. 코일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좌우 대칭인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물레 위에서 순식간에 작품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그 모양도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순식간에 또 빠르네요. 더 감싸줘 보세요. 좀 더. 자, 손이 같이 움직이면 얘가 이게 안 되겠죠. 네. 손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푸렁푸렁 있나 봐요. 조금 화나셨어요? 아니에요? 자, 이런 방법. 다시 한번 좀. 선생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했죠. 오해할 뻔했어요. 격수가 출렁거리네요. 오랜 숙련이 필요한 예술 분야인 만큼 이준우 작가의 도움으로 작품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데요. 자연스레 흙의 촉감을 나누며 예술의 소통 또한 함께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물레 체험까지 하셨잖아요. 이 코일링이랑 물레 체험이랑 어떤 게 좀 더 재밌었나요? 저는 약간 영화에서 많이 봤던 물레 체험이 더 좋았어요. 체험객들의 작품들을 꼼꼼히 다듬어 마무리 단계에 힘을 보태는데요. 이처럼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이 일상의 작은 조각들을 더해 흙의 감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준우, 서원주 씨 부부. 이제 2020년 경자년이 됐잖아요. 새해가 됐으니만큼 이제 소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해오던 작품을 꾸준히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 직업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면 더 좋겠고요. 예술과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흙의 가치와 숨결을 지켜내고 있는 이준우, 서원주 씨 부부. 이 부부의 노력으로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초등학생 시절에 찰흙 만져본 기억밖에 없는데 도예를 잘 몰라요. 근데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이 찰흙 만지다 보면 기분도 참 좋아지고 뭔가 좀 편안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예 부부의 그 작품이랑 또 수업 내용을 보니까 같이 좀 소박해지면서 마음이 좀 침착해지는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이 부부의 모습이 인자해서 그게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더 흙이라는 존재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더 쉽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도자 작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 작품들을 자주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마시는 이 작품이 도예 부부께서 선물해 주신 작품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제가 혜인 씨가 만드신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들었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게 정성이 너무 오래 들어가는 거라서 네네. 제가 속상해하니까 이렇게 예쁜 작품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 빛깔하고 색감하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데요? 그죠? 이 괜찮네요. 빛깔이 화면에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사실 이 도예 부부께서요. 이 예술적 영감을 대중들과 나누고 소통하는 게 바로 예술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도예 부부의 바람대로 이 도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전통의 미가 널리 좀 알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재치가 정말 넘치고 영한 느낌이 톡톡 튀는 영한 트렌드한 느낌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림대학교 영상사회학 수업에서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 작품을 소개해줬는데 정말 그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하긴 요즘에 1인 미디어가 좀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이 너튜브 같은 데서 많은 영상들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너튜브에서 좀 신조어 같은 것도 배우고 또 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뭐 세대 간의 이런 소통 창구가 많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만나볼 영상도요, 대학생들이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를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청춘들의 삶과 생각이 녹아있는 방송 진출을 꿈꾸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 특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방송 꿈나무들의 첫 작품 함께 감상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아나운서 분들이 했던 현타 시사회에 이어서 저희 제작진들이 한림대 학생들의 작품을 시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PD와 작가가 직접 시사하니까 뭐 피작 시사회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뭐 한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싸나 아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단어인 인싸와 아싸. 유튜브에서도 인싸되는 법, 아싸를 벗어나는 방법 등 인싸와 아싸를 다룬 컨텐츠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인싸는 아싸? 무엇이고 아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왜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싸와 아싸는 무엇인가요? 되게 친구가 엄청 많고 맨날 약속이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에서 에너지를 가지는 사람? 약간 사람들이랑 주로주로 잘 어울리고 다니고 또 막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조용하고 뭔가 혼자 있는 거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 저희는 앞서 나온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회학과의 인싸와 아싸를 모집했습니다. 인싸는 좋은 거다, 뭐 아싸는 나쁜 거다 이런 거를 뭔가 허물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의식을 느껴서 이 주제를 선정한. 난 자발적 아싸지. 자발적 아싸? 그냥 아싸를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듣거든. 전 맨날 아싸라고 소리 듣습니다. 아싸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뭔가 인싸라는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아싸라는 소리도 들은 적 있고.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뭐 저런 말이 있어요? 놀 줄 아는 놈. 이번 생은 망했어. 저건 안다. 저건 알아야 돼. 이번 생은 망했어.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나 내 생각에 SNS는 살짝 케바케인 것 같아. 맞아, 케바케. 아무리 인싸여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더라. 맞아, 나도 내 친구 중에 아싸 같은 애 한 명 있거든? 근데 걔 친구 30명 정도 되는데 걔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스토리 올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이렇게 게시글 올려가지고 습관나고 싶어. 그래, 맞아. SNS에서 인싸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싸 성향일 수도 있겠네. 분위기 띄우라고 많이. 나는 약간 사람들이 춤춰봐 이러면 춤도 추고. 나는 아싸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고 살았거든. 그냥 맨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너 친구 없냐고 맨날 애들이 물어보고 막 그냥 나 바쁘다고 하면은 너 친구 없잖아 이러면서 끌고 가고 약간 그런 게 좀 많았어가지고. 나는 너무 규정 짓는 애매한 것 같아. 아까 아싸라고 말씀해주신 특징이랑 인싸라고 말씀해주신 특정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되게 양쪽으로 많았단 말이야. 하긴 저도 제가 아싸라고 생각하는데 짓는 게 저기서 전 완전 슈퍼 인싸인데. 내가 아까 나온 결과에 100% 인싸가 나오긴 했지만 나는 아싸에 내가 해당되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난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 요즘 뭔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 딱 규정을 지으면 이미 그거는 이미 헝클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규정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상대방을 인싸, 아싸로 규정하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닐까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너는 인싸니까 뭐 분위기 띄워 이럴 때 오는 부담감. 뭐
뭐 너는 아싸잖아, 나는 아싸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는 약간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좀 같이 타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학교 얘기만은 아니겠죠? 네, 그쵸. 우리 사회에서도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 각자의 뭐 개성이나 취향 존중해주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학생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봐야 할 작품은 제목이 밥경찰이라고 합니다. 혹시 밥경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밥에 경찰을 붙이죠? 밥도둑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은? 네, 그쵸. 보통 저희가 밥도둑, 간장게장, 뭐 김치찌개 이런 것들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순식간에 싹 뺏어가는. 그쵸. 하지만 밥경찰은 그 반대되는 말로 나 정말 밥, 이 고기를 뚝 끊게 만들어버리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도라지나 뭐 표고버섯 나물 이런 것들을 보통 요즘에 밥경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맛없는 거 엄마들이 강제로 주는 그런 거? 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 제가 살짝 엿봤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밥경찰을 사용한 것 같거든요. 옆에서 맨날 봤는데 인스턴트 음식이랑 배달 음식만 시켜 먹더라고요. 건강에 너무 걱정돼서 밥경찰이라고 그 알을 많이 봤나 본데요.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보가 나왔는데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하로 씨. 안녕하세요. 이하로 씨 맞으시죠? 여기 맞는 누구? 박경찰입니다. 제보받고 네? 들어왔습니다. 건물 시작으로. 여기 사람 사는 집 맞나요? 뭘 검문을 하는데요? 긴급 솔루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먼저 장을 다 봐왔잖아요. 오늘 저희 할 메뉴 뭐죠? 고기 덮밥? 자취생의 요리를 담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자취생들이 부족한 식습관을 개선해보자 이래서 인스턴트나 배달음식 위주의 식습관을 저렴한 식비로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먼저 물 200ml에 간장 2스푼, 굴소스 1스푼, 설탕 1스푼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자기가 왜 자기가 떨어? 박경찰님, 진짜 괜찮은 거 맞죠? 된 거예요. 양파를 썰어 넣어줄 건데 역시 고기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기는 옳습니다. 계란은 이게 끓어올라서 좀 졸으면 그 위에 계획은 되게 가지고 있네요. 큰 거를 얹어주고 되게 잘 하는데 잘 못하는데 잠깐만 밥이 너무 식었네.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네, 저 되게 돌렸어요. 원래 이런 맛인가 이게? 이거 처음 만들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박경찰 아니지? 일단 괜찮은 비죠? 네, 나쁘지 않아요. 약간 가운데 부분은 계란이 살짝 덜 익은 상태에서 역시 계획은 완벽합니다. 박경찰은 계획이 다 있구나. 그 위에 올려줍니다. 자, 요정. 끓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맛만 좋으면 되죠? 그렇죠.
맛있어요. 근데 밥 경찰이라는데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좀 맛있어요? 많이 밖에서도 사 먹는 그런 덮밥 요리잖아요. 그렇죠. 되게 맛있나 보네요. 만족한다, 만족한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해먹을 수 있겠죠? 네. 자취하면서 어려운 점 있어요? 혼자 밥 대놓고 하기 좀 번거로운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오늘 솔루션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되게 지치신 것 같아요. 가로씨, 이제부턴 밥 잘 챙겨 먹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지금 두 편을 봤는데 이제 저희도 선택을 해야겠죠? 네.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약간 메시지 면에서는 아싸와 인싸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네. 저는 같은 자취생의 입장에서 저는 밥경찰 팀이 더 재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 다 보셨는데 학생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약간 제작자 입장에서 대학생분들의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작품을 보니까 저야말로 좀 에너지를 얻고 좀 현타가 오는 그런 현타 시사회였던 것 같아요. 후배님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안녕. 재기발랄하면서도 청춘들의 진지한 고민이 듬뿍 담겨있는 대학생들의 리얼한 방송. 영상을 통해 세대를 넘어 공감이 느껴집니다. 언젠가 한림대학교 학생들의 성장한 모습을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할게요. 네, 현업 PD와 작가가 감탄한 대학생들의 영상 만나보셨는데 뭐 현업 MC와 현업 리포터가 보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영상 아니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저는 이 기억에 남는 게 인싸, 아싸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 인싸, 아싸, 이분법적 사고를 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살짝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 이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좀 되기도 하네요. 네. 정말 기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그 이제 밥경찰 코너가 생각이 나는데 네. 부모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보통 이게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 생각하면 항상 좀 치근하게 생각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쵸. 서로 좀 잘 챙겨주면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신다면 좀 마음도 좀 네. 위안이 좀 되실 것 같고 좀 든든하고 훈훈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네.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20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던 영상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네. 학생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새해가 다가왔잖아요. 강원 365도 오늘 새해 첫 방송인데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새해 일출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혜인 씨 보고 오셨어요? 네, 사실 일출을 보러 가는 게 좀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 고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새벽에 나가야 되지, 네. 춥지, 춥죠. 사람은 또 많지.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일출을 보러 가다 보니까 안 가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에 가서 저도 아이고. 야무지게 또 새해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 밤 꼴딱 새셨겠네요. 용서 씨는요? 저는 집에서 봤죠. 몇 번 고생하다 보니까 네네.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는데 자, 많은 분들이 혜인 씨처럼 이 해돋이 보러 동해를 찾으실 건데 맞아요. 오늘 특별하게 남해안은 뜬 이 둥근 해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수의 해돋이 명소죠. 향일암에서 희망찬 아침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아듀 2019 웰컴 2020 여러분의 2019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새해에는 더 나은 날들 보내길 바라실 텐데요. 향일암에서 맞이하는 희망찬 2020년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2019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아쉬움과 2020년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설렘이 공존하는 곳. 자타공인 일출 명당이자 영험한 기돛발을 자랑하는 여수 향일암에서 새해를 맞는 사람들. 그 희망찬 모습을 공개합니다.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일출의 명소 여수 향일암입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하는 1박 2일 동안의 일출제가 열리면서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곳인데요. 올해도 무려 3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커플분들께서 이제 일출 명소들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왜 이곳 향일암으로 오셨어요? 저희는 근데 매년 행사 때마다 향일암에 와서 보기 때문에 오늘도 향일암에 왔어요. 지금 7년째 오는 중이에요. 정동진도 가보고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3년째 오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해가 앞에서 땡그랗게 떠요. 진짜로. 여기 저 맨 위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 이쁘게 떠가지고 매년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동그란 해를 기다리며 2019년의 마지막 그 아쉬움을 달래는 이들을 위해 신명나는 북춤이 펼쳐집니다. 불의 기운이 지난해의 안 좋은 기운을 모두 날려버리고 좋은 기운만 가져다 주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다사다난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고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엔 조금 더 좋은 일도 더 많아지겠죠. 저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이뤘다고 보거든요. 여기 향일암에서 일출 해 뜨는 거를 보고 소망을 빌었는데 그 소망들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원 빌기 딱 좋은 한 해의 마지막 순간. 가족의 건강, 연인과의 사랑, 나의 입신양명까지 마음속에 고이 품고 있던 바람을 적어보며 새해엔 모두 이뤄지길 소망해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의 소원이 달려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다 이루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소원 빌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향일암에서 새해를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여수 명품 굴 무제한 서비스. 추운 겨울밤에 숯불 피워 구워 먹는 굴의 맛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짭조름한 바다의 맛에 남도의 푸짐한 인심까지 얹었으니 오롯한 감동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굴 한 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굴 바로 까서 저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짭조름하니 역시 여수는 진짜 굴이 제맛인 것 같아요. 이거 향일암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매년 향일암 일출제에 오시면 이 굴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향일암 일출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과 입으로 일출제를 즐기는 사이 시간은 2020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저마다 소원을 담은 촛불을 켜고 새해가 안겨줄 희망을 기대하며 힘차게 카운트다운을 외쳐봅니다. 같은 시각 향일암 종탑에 모인 사람들은 소담스런 연등초에 불을 밝히고 새해의 소망을 담아봅니다. 화려한 불꽃과 함께 시작된 2020년 경자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모두 비슷할 겁니다. 올해는 더 행복하기를, 더 많이 웃기를,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을 남기기를. 우리 모두의 소망을 가슴속 깊이 새겨봅니다. 새해 첫 일출을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만큼은 새벽잠을 포기하고 부지런해져야겠죠. 새벽 어스름을 뚫고 많은 사람들이 향일암으로 모여듭니다. 전국 4대 관음 기도처인 향일암은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을 품고 있어 새해의 첫 해를 맞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죠. 다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새해에 일출을 보면서 또 가족들 소원도 한번 빌어보고 또 새해 소망도 한번 담아서 일출 보면서 한번 빌어보러 왔습니다.
일출 명소여가지고 올해 30살 되기도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마음가짐하러 일출 명소에 왔어요. 드디어 밝아오는 향이람의 여명. 자연이 선사하는 장엄한 풍경은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넓은 남해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깊이 염원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새해 첫 해맞이의 감동과 여운. 모두의 앞날에 밝은 빛만 가득하기를. 붉게 물든 바다와 신비로운 해의 기운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향이람에서 2020년도 새해 일출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향이람이 일출의 명소지만은 와서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이람에 처음 왔는데 2020년 첫 해도 보고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되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미래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일도 잘 풀리고 여자친구랑 내 결혼도 하고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습니다. 이 해처럼. 지금 6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처음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일 없어가지고 여기도 보이고 왔어요. 좋게 집 만들고 생각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 스리랑카 집 재고 있는데 빨리 집 재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도 담아보며 새해 첫 해의 좋은 기운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약간 한 폭의 수채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20년에는 이렇게 밝게 떠오른 해처럼 여러분들도 한 해 빛나게 보내시길 저도 바랄게요. 새해 새 아침에 품어보는 설렘. 그 반짝이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면 2020년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해가 되겠죠. 확대해야 돼. 너무 작아. 2020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입니다. 흰 쥐는 쥐 중에서도 우두머리이자 지혜로운 쥐로 통하는데요. 여러분 2020년에 흰 쥐처럼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한 해 보내세요.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경자년이 되기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추위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계절인데요. 바로 눈꽃 산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핀 상고대와 장관을 저도 만나보고 싶기는 한데 사실 주의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겨울 등반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겨울 산행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오늘은요, 겨울 산행에 필요한 팁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 시간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한 준비물 살펴봤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녹음 기능, 동영상 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산악인, 진정한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요거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전한 겨울 산행, 정말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읍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메모지 다시 꺼냈어요. 네, 들어갑니다. 겨울에도 많은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산으로 향합니다. 산마루에 소복히 하얀 눈이 쌓이면 등산에 백미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꽃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겨울 산행에는 갖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꼼꼼한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과연 김규환 리포터는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산행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곳은 속초에 자리한 국립등산학교. 네, 겨울철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제가 직접 실차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 당일로 이제 설산을 가는 우리가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보통 전문 산행 하시는 분들 피켈이라고 이렇게 좀 꽃게처럼 생긴 걸 이렇게 들고 가는데 우리가 일반 산행할 때는 워킹을 할 때는 이 스틱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자 스틱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굉장히 우리 무릎 관절의 그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오색 루트를 통해서 대청봉 올라갈 때 또 정상 갔다가 내려올 때 계속 내리막이에요. 자, 계속 내리막이면 결국 무릎에 부담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무릎 관절 보호에 효과가 있는 등산용 스틱.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스틱도 잡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잡아보시겠어요? 잡는 방법이 있다고? 예. 자,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 휴대폰을 올렸을 때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잡아보세요. 휴대폰을 올렸어요. 자, 잡았죠. 예. 자, 받아야죠. 받아보세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번 고리를 넣으십시오. 고리 밑에서. 자, 이렇게 늘어뜨리면 밑에서부터. 위에서. 네, 위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 이렇게 움켜줘. 이렇게 움켜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빼고 잡으십시오. 이렇게 네, 걸리죠. 이렇게 되는구나. 네, 손목에 걸립니다. 스틱을 놓치지 않도록 끈을 손목에 한 바퀴 감아서 잡아주면 전화가 왔을 때도 문제 없겠죠? 자, 실장님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교육하시면서 그 사고 유형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겨울 산행에서? 추위, 날씨에 의한 이제 사고 또 많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실족이나 낙상 이런 골절 사고가 많고요. 그것은 이제 뭐 장비 뭐 아이젠 같은 거를 뭐 안 가져갔다든가 할 때 미끄러져서 낙상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상 이런 사고 줄이 주로 겨울철에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죠. 겨울철 등반 사고 유형 첫 번째는 실족 사고입니다. 눈이나 얼음 때문에 미끄러워진 등산로에서 자주 발생하죠. 두 번째는 체온 저하로 인한 동상이나 동사인데요. 산 정상부는 지상보다 훨씬 춥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방수와 발열 소재의 복장을 선택해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겨울철에 겨울산을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그냥 청바지에다가 윈드 자켓 없이 이렇게 산에 갔다가 실제로 눈보라를 만나서 동사하는 사고. 동사요? 이제 손가락, 발가락 관리. 즉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이 이제 그 젖었다거나 장갑도 젖은 상태로 말리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바로 동상으로. 조난을 당했을 땐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등산로의 위치 표지판을 참고해 119에 신고하거나 119 앱을 이용하면 GPS를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구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근데 만약에 저기 하다가 제가 조난당한 위치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그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자, 내가 이제 토항성 폭포 아니면 울산 바위를 간다고 했을 때, 자, 글로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여기 울산 바위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요즘 웬만한 등산로에는 그 좌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고. 거기 뭐 위도, 경도, 뭐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위치를 불러주면 구조하는데 굉장한 구조대원들이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이 방전이 됐어요. 근데 보조 배터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거는 사전에 준비한 만큼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내가 장비를 뭐 이런 윈드 자켓이라든가 경량 패딩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기본 비상식량. 자, 이거를 가져간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근데 이런 것마저도 준비를 안 해가면
자기가 정말 혼자 휴대폰도 방전이 되고 아무것도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극한 상황에 조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물들을 반드시 챙겨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과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 남겨두셔야 됩니다. 겨울철 등산 코스를 선택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눈이 내릴 경우 소요 시간을 1시간 더 넉넉하게 잡고요. 겨울철엔 해가 일찍 저물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산 그 밑에 쪽의 날씨 다르고 정상부는 또 완전 그냥 막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건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지금 그 날씨 관계는 사실 그 우리 그 기상청에서 그런 산간 날씨도 예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나온 어플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산행 날씨가 다 예보를 하기 때문에 그 예보를 잘 듣고 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는 비가 오는데 저 위에서는 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자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자켓이 바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서 이 습기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챙겨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한 팁을 차근차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점만 정리해 볼까요? 5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겨울 산행 진짜 만만히 봤다가는 저처럼 아주 크고 다칩니다. 이 준비물도 많아서 사실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이 준비 절차를 무릅쓰고서라도 겨울 산행을 가는 그 이유, 어떻게 보면 겨울 산행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뭘까요? 모든 산악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산에 조금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 그 하얀 흰 산을 한번 가고 싶어 합니다. 그 흰 산 자체가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고요. 결국은 산에 가는 건 내가 즐겁고자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준비를 잘 해 가셔야 되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체력에 맞는, 그다음에 준비 철저, 그다음에 날씨 같은 거 이런 거 주변 상황을 잘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산행 계획을 딱 짜가지고 산행하시면 정말 즐거운 산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반의 꽃이라 불리는 겨울 산행. 하지만 즐거운 등산이 한순간에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다른 계절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꼼꼼한 준비와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얗게 핀 상고대의 장관과 눈부신 설산의 자태.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겨울 산행의 기쁨을 여러분도 꼭 즐겨보세요. 진짜 역시 강원도죠. 겨울 설산의 감동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선행돼야겠죠. 꼼꼼한 준비로,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겨울 산행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 산악대장 기환이와 함께 가실래요? 네, 겨울 산행에 필요한 안전수칙들을 배워봤습니다. 일단은 겨울철에 등산로가 얼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여유롭게 일정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해가 빨리 진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겨울 산행, 눈꽃 산행할 곳이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설악산과 태백산이 있고요. 이 본인에 맞는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챙길 것도 많고 주의할 사항도 많지만요. 그 어려움을 딛고 정상까지 올라간 만큼의 그 보람, 하얀 설산, 그 광경 정말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의 보람을 안겨주는 게 이 겨울 산행의 큰 매력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사항들 꼭 점검하셔가지고요. 멋진 겨울 산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새해 첫 생방송 강원 365 심야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희 오늘 첫 방송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1시간 동안 보니까 강원 365 올해 대박이 날 것 같다. 어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이 오셨나요? 네, 좀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박이 날 것 같다. 와. 이전에 좀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전 책임을 못 져요. 대부분이 다 MBC 그냥
저기 보고 계시니까요. 리모트 컨트롤 딱 놓고 네. 쭉 보실 거라 믿습니다. 내일 예고까지 보시는 분들은 보기 2배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책임 못 져요, 저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네. 이 도예 부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제가 도예를 처음 좀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흙을 만지니까 힐링도 느껴지고 이색적인 체험이라 더욱더 재밌더라고요. 이 겨울에 추운 분들을 좀 네. 밖이 많이 춥다 하시는 분들은 이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심혜인 리포터의 N행시 시간. 따단. 알겠습니다. 빨리 오늘 띄워주세요. 기다렸는데. 새해도 네, 될 거고 오늘 도예가 주인공이니까 네. 자, 오늘 이행시로 어허. 자, 네. 도부터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도. 도와 지나칩니다. 도가 지나친다. 예. 예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예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아까부터 탐나거든요. 그죠? 예,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직 뭐 아무것도 안 들은 거 보니까 새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냥 감사할게요. 예. 그리고 할게요. 오늘 낚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도 알차게 준비한 소식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생 32명의 방산초등학교에서는 올해 6명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올립니다. 양구 레스토랑에서 열린 특별한 졸업 파티부터 양구 백토로 만든 도자기 트로피까지 방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식 현장 소개합니다. 전교생 12명의 작은 학교 양양 현북초등학교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을과 함께 자라나는 현북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학생에게 방학이 있다면 농부에겐 농한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더욱더 바빠지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농한기란 없다. 부자 마을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영월 지역의 마을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네, 요즘 같은 겨울철에 하루 종일 난방기기를 틀어놓곤 하는데요. 네.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난방기기를 틀게 되면요. 실내 공기도 건조해지고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밀폐된 실내에서 장기간 난방기를 돌리다 보면 꼭 의심해야 되는 증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두통이 있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목이나 눈이 좀 침침해지는 느낌. 또 세 번째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네 번째 기억력이 좀 감퇴되는 느낌. 다섯 번째로는요. 뭔가 무기력해진다는 그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요. 난방병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난방병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 맑은 공기를 마시러 잠시 바깥에만 나가줘도 대체로 이런 증상들이 호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겨울철에 난방병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예방하는 게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난방기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 자주 시켜주셔서 건강한 겨울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